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을 중점적으로 두면 물론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을 풀긴 풉니다. 근데 풀긴 푸는데 그거보다는 그거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더 가르치거든. 근데 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뭔지 알잖아. 그 만족하는 x값을 구한다, 맞지? 예를 들어 너네한테 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3은 0. 이거 2차 방정식 맞니? 그지? 이 2차 방정식 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제일 먼저 고민하죠, 맞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하윤아? x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그때 x값은 0 되는 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서 요거예요 라고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너네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걸 풀어달래 라고 하면 니네가 이걸 보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거 인수분해 절대 안 된다. 그치? 그럼 뭐해? 완전제곱을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혹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데 중3 때는 완전제곱을 이용한 풀이도 많이 시키는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제곱을 이용한 풀이는 안 시켜. 무조건 근해 공식이야 여기서부터. 그럼 얘를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근해 공식은 뭔지 알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맞니? 그럼 얘가 왜 2a분의 2라고 쓰면 되는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루트 12죠. 루트 12는 뭐라고 써요? 2루트 3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럼 뭐가 도대체 추가되는 거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게 추가됩니다. 이런 거. 뭐 그냥 똑같은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얘는 풀어보면 알겠지만 잘 봐. 근해 공식으로 해보면 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음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중3 때는 말이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없어. 이런 식은 안 물어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물어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허수라고 불러주기로 약속했고 그 전 단원에서 배웠던 게 그 복소수라는 단원을 배운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루트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뭐라고 써냐면 루트 3 i라고 써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냐면 얘는 x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도 지금 근이 존재한다. 근데 이 근은 허수지. i가 들어가면 허수잖아. 그래서 얘는 허수인 근이다 해서 얘를 줄여서 그냥 뭐라고 불러줄 거냐? 얘를 허근이라고 불러줄 거야. 허근. 그냥 허수인 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2 플러스 루트 3 혹은 2 마이너스 루트 3은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루트 무리수는 실수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어? 실근이라고 불러주면 돼. 실수인 근. 그럼 당연히 1과 3도 정수 실수잖아. 얘도 뭐라고 불러주면 돼? 그냥 실근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제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너네한테 x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도 풀어달래. 그럼 이거 풀려고 하면 니네 이게 또 무슨 생각해? 인수분해를 고민할 건데 이걸 보는 순간 딱 뭐가 느껴져? 아무것도 안 느껴져? 이거 보면 느껴지잖아. 뭐가 느껴져? 말해봐, 지원아. 그치, 완전제곱. 왜 말 안 되는데 왜? 완전제곱으로 묶인다라는 게 느껴지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x가 얼마야? 3 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써? 중근이라고 하는데 이 중근의 뜻은 근이 중복된다는 뜻이고 얘도 어쨌든 실근을 갖는 게 맞습니다. 실수인 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얘는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줄 거고 그 실근을 가질 때랑 허근을 가질 때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데 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근으로 구해보는 게 아니라 그 실근을 가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루트 안에가 양수로 끝나면 실근이야. 이 루트 안에가 음수로 끝나면 허수잖아. 그래서 허근이야. 그럼 루트 안에, 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를 우리 뭐라 그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잖아? 그럼 뭐야? 실근을 가져.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뭘 가져?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왜?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건 우리 근의 판별식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판별식 d가 맞거든. 판별식이라고 하면서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 2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사실 그건 잠깐 거짓말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은 있잖아. 무조건 다 2개야. 무조건 2개야. 판별 d가 0보다 크면 실근인 2개가 나오는 거고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인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판별 d가 0이면 중근 가져서 근 1개라고 하잖아. 중근도 이젠 근 2개라고 봐줘야 돼. 중근도 근 2개야. 알겠지? 얘도 실근인데 2개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줘야 돼. 왜? 중근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중복되는 근인 거잖아. 그지? 근이 중복될 뿐이지 어쨌든 근은 2개인 거야. 근데 중복되는 근이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고요. 3차 방정식을 곧 풀게 될 텐데 그거의 근은 3개고요.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입니다. 너네한테 100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근이 무조건 100개야. 근데 거기서 그 근 중에 실근이 있는 거고 허근이 있는 거야. 100차 정도가 되면 실근은 50개고요. 허근은 50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근에 가질 때랑 허근에 가질 때로 나눠지는데 그걸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할 거고 판별식은 이제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네한테 허근을 모르잖아. 그럼 야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져라고 하면 니네가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야. 그 잠깐 그냥 근의 개수를 잠깐 속인 거야. 원래 근은 무조건 2개인 거고 판별식이라는 건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면 얘가 판별 D가 0보다 크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불러줄 거고 판별식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불러줄 거야. 바로 얘가 판별 D가 0인 상황 아니야? 그치? 얘 판별 D고 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미친놈 b제곱 하면 36인데 4ac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 나오잖아. 그치? 그때 뭐야? 중근을 갖는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중근이라고 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걔는 뭐라고 하는 거야? 허근을 갖는데 물어볼게. 허근은 같을까 다를까? 하나는 루트 플러스 루트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니까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은 항상 2개를 갖는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게 너네가 혼란스러울 거야. 그럼 나는 2개라고 해야 되나 1개라고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중3 거 시험 볼 때는 니네가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너네 학교 시험 볼 때는 판별 D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맞아. 학교 시험 볼 때는 좀 짜증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시 정석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게 정확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2차 방정식에 이제 실근과 허근이 존재해. 그치?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는데 실근은 실수인 근을 그냥 실근이라고 하는 거고 허수인 근을 그냥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거. 가장 편하고 빠르죠. 맞죠?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뭐 할 거다? 그냥 근의 공식을 바로 이용해 버릴 거다. 근데 그 근의 공식을 이렇게 쓰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알잖아. 그치? 근데 근의 공식에 짝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짝수 공식이라는 걸 좀 알면 좀 편하긴 하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근데 전혀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면 좀 편한데 2차 방정식의 짝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얘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을 할 건데 만약에 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잖아? 그럼 조금 편하게 식을 세울 수 있대. 조금 편하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요 가운데 개수가 2b라는 거 어떤 숫자의 2배의 짝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럴 때 근의 공식을 한번 세워보면 그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겠지? 요거 그 숫자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뿔마루트 요거에 제곱하면 4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여기 루트 안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4가 나가면 뭐로 나가? 2로 나가. 맞아? 그래서 여기 2를 약분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냐? 요 안에 있는 개수가 짝수잖아? 그러면 그냥 A분의,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절반. 2A의 절반이 B잖아. 마이너스 절반에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다라는 공식이 탄생해. 그래서 요걸 알면 좀 편하거든.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요걸 봤을 때 얘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할 건데 여기 짝수라는 게 보여. 그럼 짝수 공식 쓰면 그냥 A분의 하면 1분의야. 그지? 마이너스 절반 하면 플러스 2.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 풀마 루트 3이 바로 나온다 이거지. 짝수일 땐 이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근데 약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외우기 싫으면 전혀 안 해도 돼. 전혀 상관없어. 나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헷갈리면 안 써. 근데 외워두면 편한 건 사실이야. 근데 몰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알겠지? 내가 반드시 외우라는 것만 잘 외워. 알겠지?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되겠는데 근데 알면 편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써먹을 만하면 써먹어. 근데 괜히 어정쩡하게 외워서 헷갈릴 거면 그냥 안 외우는 게 나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이어서 아까 설명했던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는 건 너네가 배웠던 판별식이라는 건 근해 개수를 판별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판별식이라는 건 근해 개수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게 판별식인 거야. 그래서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 D가 0이면 중근이면서 걔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한다. 허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내용만 좀 기억을 해라. 알겠지?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에 간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질 때 뭐 그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뭐 B 값을 구하시오. 이럴 수 있어. 그럼 그 식 가지고 뭐 하면 돼? 판별 D가 0보다 크다 이런 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판별 D가 0보다 크다? 정확하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돼. 왜? 같은 것도 실근이니까. 그렇게 너네한테 얘기할 수 있어.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하면 뭐야? 판별 D가 뭐야? 아니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 D가 0이다. 그치?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뭐야? 판별 D가 0보다 크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하면 뭐야?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니? 그 내용이다. 알겠지? 그걸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 판별식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좀 몇 개 좀 풀어볼게. 잘 봐.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다음 보면.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자, 요거는 뭐 솔직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라서 이거 뭐 하고 싶어? 당연히 전개해서 는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야 돼. 그럼 좌변을 전개하면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12는 12-4는 12-x가 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4는 0이네. 이렇게. 자,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나? 되겠지. 뭐 이게 딱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루트가 안 들어간 거 보면 된다는 소리야. 3 하나 1 하나 뭘까? 1 하나 4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분명히 3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4 하나니까 그때 x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4예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됐나? 다음 2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은 a 플러스 bi래. 루트 bi래. 맞지? 그때 요거를 구해야 돼. 자, 가보자. 야, 얘 근이 이렇게 나왔대. 딱 봐도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근해 공식 할 건데 짝수 공식 혹시 기억나면 짝수 공식 써도 되고요. 안 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절반의 제곱 미친놈 미안해. 그냥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짝수 공식을 기억해 라고 하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해도 돼. 똑같은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2죠.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써도 돼? 루트 2의 i다 라고 써도 돼. 이렇게 허수가 나올 때 이게 너무 헷갈리면 안 풀어도 돼. 알겠지? 아직 복수술 안 배웠으니까.
이게 원래 이거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나 잘 모르겠어 하면 빼도 돼. 알겠지? 근데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그냥 얘를 i라고 쓸 수 있대. 알파벳 i라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서 그냥 얘는 루트 2 i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많아지니까. 다음 4번. 자, 얘 볼게. 자, 이걸 풀어달래 라고 하면 여기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잖아 보통. 그치? 그래서 근해 공식을 하려고 한다? 근데 얘는 근해 공식으로 안 풀려. 왜냐면 근해 공식을 하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니네가 아직 못 풀어. 루트를 2번 씌우는 건 너네가 아직 배우질 않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수분해가 되게 준 거야. 그래서 억지로 쪼개봐야 되거든. 근데 니네 어떻게 쪼개 보통? x한 분립합할 때 뭐 곱하기 뭐? 뭐 곱하기 뭐 해서 엇갈려서 곱하잖아. 맞지? 그럼 얘도 쪼개봐.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2 곱하기 1. 쪼개.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3 마이너스 루트 3에 1 이렇게 쪼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1 나오냐?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루트 3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맞니? 이해 가니? 그럼 얘가 0 되는 x가 뭐야? 얘가 0 되는 x가 얼마? 이거 쉽잖아. 얼마나? 마이너스. 자, 얘가 0 되는 x가 뭘까? 얘가 0 된다고 생각해봐. 실제로 얘 넘어가고 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얘 넘어가면 뭔데? 마3 플러스 루트 3 분의 뭐야? 루트 3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하라 그래? 유리화해서 쓰라고 했지. 답이 두 개. 됐어? 다음 4번. 다음 2차 방정식 이름이 한근 1일 때, 자, 이거 중학교 때랑 똑같아. 한근 1이야? 그럼 무슨 생각해? 근 하나가 1이래. 그럼 무슨 생각해? 대입해보고 싶지 않나? 1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할 거잖아. 1 대입해봐. 어떻게 돼? 1 플러스 k-2k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얼마야? 0. 그럼 k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k가 2라는 거 알았어? 그럼 저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풀 수 있잖아.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1, 1에 3 하나 일어나는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얼마 나와? 마 3 또는 1이니까 또 다른 한근 얘가 답인 거지. 됐어? 다음. 자, 조금 중요한 거 나왔어. 다음 2차 방정식 이놈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래. 잘 봐. 이 절대값이 들어가면 지금 너네가 어려워하는데 잘 봐. 잘 봐. 니네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 나왔대. 라고 하면 니네 이거 어떻게 풀어? x는 당연히 뭘 것 같아? 절대값에서 3 나오는 x값은 뭐야? 풀마 3. 그치? x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일 거예요 라고 예상이 가능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너네한테 x 마이너스 2가 5가 나왔대. 그때 x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생각해봐. 되게 별거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얘가 5가 나온 거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뭐여야 돼?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숫자가? 그럼 x는 뭐면 돼? 7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된다 이거. 맞아?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쟤처럼 식이 복잡하잖아? 그럼 그렇게 못 풀어.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정석적인 걸 알려줄게. 잘 봐. 원래 절대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 절대값 x가 3이라는 건 이 x가 그대로 풀려서 3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x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3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3이라서 3일 수도 있는 거고 절대값 마3이라서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 하나 마3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 안에 있는 숫자 x-2가 양수일 때랑 x-2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럼 x-2가 양수라는 건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 그 안에가 양수면 어떻게 풀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잖아. 그럼 양수면 그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리는데 그게 5일 때 한번 푸는 거고. 두 번째, x-2가 음수면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지. 야, 대답을 해봐. 니네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얘가 5. 이렇게 풀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x가 얼마나? 7 나오는 거고 얘는 x가 얼마나? 오히려 넘어가서 3 나온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똑같이. 그치? 근데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고 싶겠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치? 근데 이거는 간단할 때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얘가 뭐 뿔막 9라고 풀 거야? 이 앞에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이면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 중간에 절대값이 하나 딱 보여. 그럼 뭐 한다? 범위를 나눈다. 근데 어떻게 나눌 거냐? 요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눌 거다. 알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 x-3이 양수일 때랑 x-3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조금 더 집중, 좀 더 들어가 볼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본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혹시 x-3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왜 0일 때는 왜 안 봐? 근데 0일 때는 얘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얘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왜? 잘 생각해봐. 절대값 0은 그냥 0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0일 때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풀어도 돼. 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서 풀어 0을. 혹은 두 번째 0을 음수라고 생각해서 풀어 상관없어. 근데 정확한 건 둘 중에 하나는 꼭 붙여줘야 돼. 우리는 모든 x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x-3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보겠는데 왜 0일 때 왜 안 봐줘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등호는 한쪽에 꼭 붙여줘야 돼. 그럼 이 말은 x가 3보다 크다는 소리고 이 말은 x가 3보다 작다는 소리야. 그지? 근데 3일 때도 봐줘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자 가볼게. x가 3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릴까?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립니다. 이렇게. 그치?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일 거고 인수분해가 뭐야? 3하고 4하니까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돼. 그치? 그럼 x는 답이 뭐가 돼? 3 또는 -4가 되는 거지. 맞아? 땡 틀렸어. 왜냐? 잘 봐. 나는 얘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지. 그럼 나는 얘가 양수라고 생각했다는 게 x가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야. 근데 x가 3이면 돼, 안 돼? 3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답은 마사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뭐야, 쌤? 만약에 여기다 등호 붙였으면 3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지? 뭐야, 그럼 등호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면서 그럼 붙일 때랑 안 붙일 때랑 다르네? 여기서 또 3이 추가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 되게 신기하게 자동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여기서 3 분명히 나올 거야. 한번 봐봐. 잘 봐. x가 3보다 작으면 쟤는 어떻게 풀려? 절대값은? 부호가 밖에서 풀릴 겁니다.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얘는 뭐야? 2하고 3인데 여기 마이너스지. 그럼 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랑 3이 나오는 거지. 그치? 나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푼 거잖아? 그치? 뭐만 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3이 어차피 여기 또 나오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실수 하나 했네. 뭐 실수했냐? x가 3보다 크다라는 가정하고 풀었으면 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고 여기서 답이 나왔네. 답 몇 개?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등호를 붙였으면 여기서 3 추가했을 거고 여기 3 빼줬을 거 아니야. 어쨌든 최종적인 답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진짜. 알겠지?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데 꼭 붙여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된다. 답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보자. 자, 이걸 풀어달래. 자, 얘는 비교적 좀 더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의 중간에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범위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눌 거야?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눌 거라고. 그럼 뭐야?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눌 거지. 등호는 어디다 붙여? 아무 데나 한쪽에만 붙이면 됩니다. 자, x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저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리는 거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5하고 4인데 여기 마이너스지. 맞지? 답이 뭐야? 마이너스 5 또는
4. 근데 난 x가 양수라는 가정을 하고 풀었지?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만 답이 돼. 두 번째, 얘도 가보자. x가 음수라고 하면 저 절대값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얘는 5하고 4인데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답이 뭐야? 5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뭐야? 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인 거니까. 답은 뭐야? 4하고 마이너스 4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쌤 2차 방정식은 절대값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답이 항상 두 개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절대값이 들어가면 식의 변형이 진짜 엄청 많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이지만 절대값이 들어가면 근의 개수가 꼭 두 개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 계속 두 개인데요. 이거 우연이야. 4개인 순간도 있어. 너무 어렵잖아. 맞지? 근데 너무 한 번에 다 배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그래프를 좀 이해해야 되거든. 지금은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겠지?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두 개인데 변형이 되면 당연히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너네 아까 지금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데? 한 개잖아. 8 하나. 이거 절대값이면 해가 한 개야? 5될 때 있고 마이너스 5될 때 있으니까 답 두 개라고 할 거잖아. 변형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절대값이 들어가면 뭔지 몰라.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범위를 나눠서 풀 거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다음 보면 어떤 정사각형이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3cm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36이래. 원래 정육면체라서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근데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고? 2만큼 늘린대. 세로의 길이를 얼만큼 한다고? 3만큼 줄인대. 그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그럼 얘랑 곱한 게 넓이겠죠?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얼마? 얘가 36일 때. 맞아? 한쪽 넘어가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는 0 이렇게 되겠지. 민수분해가 6, 7에 40인데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또는 7인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답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x는 6이어야 되냐? 마이너스 6이어야 되냐? 7이어야 되냐? 7. 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마이너스 6이 나와? 맞지? 그래서 답은 7이고 7에 제곱하니까 49가 답이다. 그래서 활용해서는 물어보는 게 뭔지까지도 잘 파악해줘야 돼. 자, 이제 너네가 좀 새로 배운 내용 나오는 거야.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져야 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조건이 뭐니 다 알아? 4a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야 큰 거랑 같다야? 아니 그냥 크다. 같으려면 같은 두 식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뭐야? 판별 t가 0보다 크다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판별식 d를 구하면 판별 d는 뭐야?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에서도 짝수 공식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된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전개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 요거 지워지죠? 그럼 4k가 마이너스 11인데 넘어가면 11보다 큰 거지. 그럼 k는 4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는 얘가 대략 얼마냐? 2점 얼마인가? 그럼 3이겠네. 3. 맞지?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음 8번. 자,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을 판별을 달래. 그럼 얘가 판별식을 구했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판별식 d를 구하면 어떻게 돼? 4a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전개해보자. 4a제곱에서 마이너스 4a제곱 빼면 이거 지워지지. 분배하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가 될 거야.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고 알려줬지. 그러면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거 맞냐? 왜? 양쪽에다 음수 곱하면 부두 곱하면 바뀌니까. 거기다 12를 더하면 요거인 거 맞냐? 야 그럼 얘는 음수네? 그럼 얘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이? 서양은 어떻게 돼 이럴 땐 근이? 그렇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해서 3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된다. 됐어? 별거 아니지 맞지? 다음 9번.
자, 2차 방정식 요놈이 허근을 가질 때 양수 A, B, 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자, 얘가 허근을 갖는데 허근을 갖는다는 거 무슨 말이야? 판별 T가 0보다 작다. 그치? 판별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인 거지. 자, 우변이 0이니까 4 정도로 나눠도 됩니다. 4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도 않아. 맞지? 그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야. 맞니? 그럼 얘는 뭐라고 써내냐? 잘 봐.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보다 작다거든? 야, 이게 무슨 삼각형을 얘기하는 걸까? 이거 어디서 좀 보던 형태 아니냐?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이거 보면 니네 무슨 생각해? 이거 무슨 생각해? 다 그려줬잖아. 이거 무슨 생각해? 피타고라스. 이거 피타고라스 아니야? 그래, 피타고라스. 이게 같으면 피타고라스인데 이번에 뭐야? A가 더 크대.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요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소리야. 요 길이가 더 길어지면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요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벌어지겠지. 요렇게.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됐어? 둔각이 된다. 여기 둔각이 얘기하는 거야. 둔각. 그 답은 몇 번인 거야? 3번이 답인 거야. 만약에 요거면 요건 뭐야? 예각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주의해줘야 될 게 있긴 해. 근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어쨌든 예각, 둔각을 얘기하는 거다. 10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해가 몇 개야?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해가 몇 개? 2개. 2차 방정식 해는 무조건 2개. 근데 중근. 그치?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중근이 된다. 해가 2개야. 해가 2개인데 서로 같은 두 시간을 갖는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는 뭘 확인해야 돼? 판별 T가 0이다. 판별 T 구하면. 얘는 4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야. 구변 0이니까 이거 지울 수 있죠? 4로 나눠서. 그치?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4K. 마이너스 만나니까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일단 양쪽에다 마이너스 1 곱할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지. 인수분해 뭘로 돼? 3 하나 1 하는데 마음 안 가? K는 뭐야? 1 또는 3이지. 1 또는 3.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얼마다? 4 이렇게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근데 잘 봐. 이렇게까지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 건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 요거까지만 딱 설명할 거거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건데 너희한테 x제곱 좀 다른 걸로 가볼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건 너무 잘해. 왜? 어렵지 않거든. 그치? 뭐 하면 돼?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뭐해? x-1 곱하기 x-5 해가지고 막 근 찾잖아. 맞지? 얘는 x-1 곱하기 x-5라서요. 얘는 x가 1 또는 5입니다. 그때 아까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너네한테 이걸 만족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어. 두근의 합. 여기서 만약에 두근의 합을 구하라면 그게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맞아?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야 여기서 두근의 곱이 뭔지 물어봤어. 그럼 그 곱은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긴 되거든. 근데 이 근을 구하는 게 항상 깔끔한 건 아니잖아. 막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 더러운 근도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이 근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얘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대.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 그래.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계수들을 보고 바로 이 근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을 바로 구하진 못하는데 근의 합, 근의 곱, 뭐 근의 차, 뭐 근의 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대.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되게 중요해. 이거는 중3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중3 때 배웠던 건데 빠졌어.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진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잘 들어봐. 너네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이거는 너네가 당장 보는 중3 시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잘 봐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몇 개다? 2개. 서로 같든 서로 다르든 허글이든 실리든 항상 2개인 거야. 그럼 그때 x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면 이렇게 써도 되냐?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알파와 베타를 두고 들어가는 2차 방정식인 거 이해하니? 그지? 왜? a는 그냥 약분 때리면 되고 얘가 0 되는 게 알파, 얘가 0 되는 게 베타인 거잖아. 알파, 베타를 두고 들어가는 2차 방정식. 근데 왜 a 왜 썼어? 얘랑 똑같이 비교하려고. 얘가 바로 알파랑 베타랑 두고 들어가는 식인데 최고차항은 a여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지? 그럼 자,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하네. 요거의 근이 이거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a까지 분배하면 똑같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얘를 a로 묶어볼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a로 묶으면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에 플러스 a분의 c는 얼마야?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얘 전개하면 얘랑 똑같잖아. 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상태야. a 똑같죠? x제곱 똑같죠? 얘가 다른데 그럼 결국 이거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면 a분의 b인 거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써야 돼? 맞니? 그럼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네. 플러스 플러스 똑같이. 그냥 알파 베타는 뭐야? 요거랑 같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공식이야. 두근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뭐라고 다 알아?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공식은 뭐야? a분의 c. a분의 c. 그럼 그 a, b, c는 뭔데?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만약에 너네한테 두근의 합이 뭐냐? 두근의 합공식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a 1분의 b 하니까 얼마야?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두근의 곱공식은 뭐야? a분의 c. a가 얼마야? 1. c가 얼마야? 5. 집중해봐. 이거 되게 중요해. 두근의 곱이 이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공식과 두근의 곱공식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이런 거야. 문제 한번 볼게. 집중해봐. 얼마 안 남았어. 10. 2번. 자, 이거 볼까? 2차 방정식 요놈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 두근 구하고 싶어? 그대 공식이니까 되게 더럽지. 그치? 하기 싫잖아. 맞지? 근데 얘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 거지.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근데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고 미친놈. 미안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 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두근의 합. 얘가 뭐? 두근의 곱. 두근의 합공식이 뭐라고 다 아나? 그치. 잘 그렇게 기억해 알겠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얼마? 1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얼마나? 7 나온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7인 거야. 그럼 두근의 곱공식은 뭐야? a분의 c. 그래서 a 1분의 3에서 얘는 3인 거야. 3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 돼서 결과가 답이 딱 나온다. 이거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두근의 합공식과 두근의 곱공식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두근의 합공식이 뭐라고 지어놔? 두근의 곱공식은 뭐라고 시우야? a분의 c. 지금은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외워놔야 돼. 다음 시간까지는 분명히. 알겠지? 진짜 유용하거든 이거는. 중3 때도 적용하기 좋으니까 꼭 기억해놔. 알겠지? 두근의 합공식과 두근의 곱. 그럼 잘 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알겠어. 그러면 두근의 차 혹은 두근의 아까 뭐 제곱의 합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런 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근데 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알면 그런 것들은 유도해낼 수 있거든. 첫 번째, 두근의 제곱의 합은 너무 쉬워. 이제 두근의 제곱의 합은 뭘로 유도할 수 있냐면 두근의 합의 제곱에다가 두근의 곱의 2배를 빼주면 이게 두근의 제곱의 합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네한테 배우는 공식은 합과 곱만 가르칠 거야. 나머지 것들은 못 구해. 그 공식들이 되게 복잡하거든. 유도해내야 돼. 거기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두근의 차. 이걸 우린 두근의 차라고 안 하고요. 두근의 차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 돼.
왜? 두근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항상 차이라는 건 양수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지? 항상 뭐 얘랑 야 나 얘랑 키 차이가 10cm 차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나 얘랑 키 차이가 마이너스 10cm 차이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차이는 항상 양수로 얘기해야 돼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유도하냐? 이것도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자, 요거를 제곱하잖아. 사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야 이거 뭐하러 해? 그냥 마이너스 2 제곱 어차피 4인데. 그래서 베껴도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써래? 알파 플러스 베타. 난 두근에 합 안다니까. 합의 제곱에다 뭐 해주면 얘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보면 알겠지만 얼마야? 4야. 근데 확인해보자. 두근의 합의 제곱 얼마? 두근의 합 얼마? 6, 6에 30. 요거 봐야 돼. 요거. 두근의 합의 제곱 얼마? 6, 6에 36. 마이너스 두근의 곱 얼마? 5, 4, 20 빼니까 얼마야? 16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의 차의 제곱이 16이네. 그럼 차는 얼마? 풀마 4인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4다라고 바로 나온다고. 뭐야 그럼 근 구하면 되지. 근데 근이 복잡하게 나온다니까. 근을 구하기 싫게 줄 거라니까. 얘 봐봐. 근 구하고 싶어? 아닌 상황에서 줄 거라고. 근 구하는 게 편하면 당연히 나도 그랬을 거야. 그치? 근데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일단 두근의 합은 얼마니? 자 이제 슬슬 좀 암산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두근의 합은 얼마야? 3입니다. 이해가니? 거짓말. 그냥 끄덕이는 거잖아. 두근의 곱은 얼마인데 다 알아 그럼? 오 좋아 이거야. 이거 가지고 쟤를 유도할 수 있어. 이거 곱셈 공식 변형 가르쳤거든? 그리고 내가 한번 저번에도 설명 한번 해주기도 한 것 같거든? 아닌가? 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서영아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내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자주 나오는 공식이라서 내가 한번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수업 끝나고? 아닌가? 해줬을 텐데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치? 3차에서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얘 얼마? 27 마이너스 3 곱하기 얘 얼마? 3분의 1 얘 얼마?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답 나와요.